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교통계획실장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회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이한테 자유롭고 조용히로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대국가 일정을 승인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석하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도시환경위원회 김민경 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SD공사의 김혜정 공간복지전략실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원 신경미 연구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수원지역 건축사의 이영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원시 김주호 도시디자인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원시 고은정 디자인 디렉터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원시 조명 제2비서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신 수원시민 분들께서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조우영 제2비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시 제2부시장 조무영입니다. 먼저 우리 수원시의 그 고유한 도시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함으로써 우리 수원시를 더욱 살기 편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우리 수원시 기본 경관계획 재정비 공청회에 앞시 중에도 참석해 주신 수원시 의회 김미경 의원님과 서울 주택도시공사의 김혜정 실장님, 수원시 건축사의 이영기 회장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신경미 연구위원님 등 전문가 여러분과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고 수원시의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경관계획이란 통상 우리가 환경이라고 부르는 자연 풍광과 건물과 같은 인공적인 구조물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시마다 주어진 자연환경과 처한 역사적 조건 등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도시경관계획에는 해당 도시의 고유한 정체성과 시민의 도시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일찍이 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7년도에 수원시 도시경관계획을, 2010년도에 수원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했고 2016년에 1차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수원시는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강화, 생활문화도시로서의 표적성 중심, 생태도시로서의 자연 친화성 증진, 활력도시로서의 문화경관 활성화, 참여도시로서의 시민체감이라는 기조하에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살고 싶고 쾌적하고 활력 넘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도시경관을 추구하고 있고 이를 도시경관계획에 담아내고자 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그동안의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위에서 언급한 기조와 가치를 5년 전에 수립한 경관계획에 어떻게 다시 녹여놓을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우리 시의 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진 이상에 걸맞은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특례시라는 이상에, 새로운 이상에 알맞는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수원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연환경, 문화재와 같은 인공적인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수원시 도시건강계획이 우리 수원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건 물론이고 현재의 시민들과 미래의 시민들 모두에게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전문가 여러분들의 바람직한 의견과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각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자님의 수원시 도시 경관 정책에 대한 대전적인 인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경관계획 수립 경비안에 대하여 발표에 앞서 경과 도모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경관계획 수립 요령을 착수하여 2020년 9월 착수 보고를 하였고 구간 경관 자동 및 설문 추진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4월 중간 보고회 및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및 의견 수정을 하였고 2021년 5월 지역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 후 오늘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나눠드린 의견서 제출 서류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면 더 나은 경관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향후 6월 시의회 의견정치와 7월 상급기관 및 부서협의를 거쳐 8월 최종 경관위원회 심의 후 주민연락기관 30일이 지난 후 고시 최종 수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견 수립 기관인 이은정 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유래 이은정 소장입니다. 근본 수원시 경관계획 수립 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수원시의 지속적인 경관 행정 추진 사항들은 2007년 이후로 계속되어져 왔고요.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이루고자 기존에 보았던 경관의 어떤 의식적인 변화나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 트렌드를 반영해서 앞으로 수원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재정비 계획에 담았습니다. 수원시 경관계획이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준연도는 2020년 그리고 목표연도는 2030년입니다. 기존계획 재검토를 통해서 재정비 계획은 미래상부터 구조 그리고 중점 경관 관리 계획과 경관 지구 및 조망 경관 그리고 특정 경관 그리고 가이드라인과 실행 계획 순으로 그렇게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역할 및 위상을 잠깐 말씀드리면 경관 정책을 제시하는 기본 계획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경관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행적인 측면들을 강화하고 또 경관 관리와 형성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통합적인 계획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요한 목표입니다. 따라서 도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그리고 공공디자인 진행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한 계획들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재정비 목표 및 방향은 총 3가지의 관점에서 추진됐습니다. 먼저 경관 미래상 및 추진 전략은 국가 및 도시정책 연계와 경관 의식 결과를 반영으로 해서 미래상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계획 및 연계 및 그리고 도시 여건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경관 계획의 구조나 그리고 관리에 대한 포커스 그리고 특정 경관 계획으로서 야간 경관까지 창출하는 부분들이 본 계획에서는 이제 재정비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경관 실행력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직이나 그리고 자문이나 운영에 대한 사항 그리고 경관 사업과 협정에 대한 정비 부분들이 실행계획에서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 3장에 걸쳐서 한 단계씩 경관 재정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경관 미래상 및 추진 전략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관 미래상은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인 경기도 내 인구 1위이면서 또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기 위한 그런 경기도 최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또 계속해서 지향하고 싶은 인간 중심의 도시를 또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 위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호호부실 인인화락이라는 집집마다 부자가 되게 하고 사람마다 즐겁고 화목하게 한다라는 어떤 정책적 이념이 계속 녹아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오늘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할 그런 기조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바탕으로 경관 미래상은 도시 고유의 정체성을 좀 더 강화시키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 경관의 역할을 어느 부분에서 강조하고 또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행 전략으로 담았습니다. 먼저 호호부실 수원 경관은 품격 있고 풍요로운 수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는 장소와 거점에 대한 그런 경관적인 부분들을 충실히 해나가고 또 생활 경관으로서 불균형되는 그런 요소들을 더 저감시켜 나가면서 품격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인하락은 건강하고 생동감 있는 수원이로서 인간 부분에서 가장 느끼고 싶고 또 앞으로도 계속 추구하고 있는 자연 친화성에 대한 증진 사항과 또 활력 있는 그런 수원 경관을 위한 문화 경관 활성화 부분이 이 부분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단독적인 공공의 행정만으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도시로서의 어떤 기반을 갖추고 시민과 소통하는 경관 정책을 꾸준히 해나간다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총 5가지의 추진 전략별로 경관 구조에서 중요하고 다르고 있는 이슈 사항과 또 이것을 계획에 어떤 식으로 구조화시켜서 녹여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호부실로서 도시 정체성 강화와 생활경관 품격 향상 부분입니다. 먼저 도시 정체성의 강화라고 하면 수원시 하면 저희가 경관 의식조사에도 나타났지만 대표할 수 있는 항목은 대내외인 모두 다 역사문화도시의 수원 화성을 꼽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정체성도 강하게 어필되고 있지만 주변 지역에 대한 조화롭지 못한 건축이라든지 너무 화성 쪽에만 집중된 사업 시행이나 또는 역사문화를 황유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부족한 경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수원의 경관 자원의 일환인 건축물과 가로 경관을 통합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도 공공공간들을 역사 문화 자원 요소와 어떻게 조화롭게 이뤄나갈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또 두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관 구조에서는 역사 문화 경관 거점을 매개체로 두고 또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한 중점 경관 관리 구역 설정과 또 특화 경관 지구인 성곽 주변 지구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을 토대로 해서 경관 관리 구조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토대로 해서 이질적인 경관들을 정비해 나가면서 건축물 관리나 인공적인 경관 관리에 대한 유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능행차로라고 하는 이제 긴 도로를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구간 같은 경우는 선형 구간이지만 역사문화 경관 거점과 경관 축으로서의 상징성, 또 중점 경관 관리 구역으로서의 관리, 또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시가지 경관지구와 또 일치하는 구간들이 이제 대다수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 구간 안에서 저희가 가이드라인과 방향성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역사 문화와 이질적인 경관들을 정비해 나가면서 건축물 인면이나 형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유도를 하고 또 문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공 공간에 대한 쾌적하고 또 이제 활동적인 공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외부 공간에 대한 조성 부분 그리고 역사 문화 공간을 황유하기 위해서 이제 부분 시설이라든지 벽면 파사드 외부 공간에 대한 그런 요소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이 부분들을 잘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도시 정체성의 큰 타이틀이 될 수 있는 경기 남부 사통팔달의 관문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인데요. 이 부분은 수원역이 또 대표 경관으로 또 뽑히고 있지만 도로 경관을 따라서 노후화된 도로 구조물의 방치나 주변과 조화롭지 못한 부분들 또 과도하게 장식된 도로 구조물이 아직까지도 남아져 있고요. 불필요한 시설들이 계속해서 쌓여져 가는 경관들이 오히려 더 경관을 훼손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각 도로별로 각각의 위상과 역할에 맞춰서 정비해 나갈 때 같이 함께 이루어져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서는 자연을 황유하기도 하지만 역사 문화를 담은 진출입 경관의 그런 상징적인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 가고자 합니다. 크게 4가지
축이 또 역사적으로도 또 중요한 축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에 또 충분한 그런 자료인데요. 국도 1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시대부터 삼남대로로 통행이 되면서 이제 역사 문화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축이고, 또 국도 42호선 같은 경우는 칠보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남 정맥, 진맥을 통과하면서 이제 서호라든지 저수지, 여기산 등 우수한 자연 지역들을 또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43호선 같은 경우는 광고산부터 시작해서 수원시 안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로서의 어떤 특징적인 관문 경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방도 315선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들이 또 나타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이 구간은 전 구간이 대부분 이제 경관지구로서 설정이 되어져 있고, 이제 시가지 경관지구로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이 또 경관 관리로서 도로변 경관 관리와 함께 이 이미지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경관역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 상업지역인 수원역 일대를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또 설정을 하고 있고, 고색역 및 오목천역을 또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로가 이제 전 미관지구였다가 시가지 경관지구로 전환되면서 경관지구로서의 어떤 도로 선형적인 부분들이 도시 전역을 걸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도로변 경관관리에 대한 관리 구조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이드라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보완이 될 예정입니다. 이 안에서는 경관 위해 요소에 대한 노후 구조물에 대한 정비 사업들도 함께 포함이 되면서 진출일에 대한 상징성 강화나 교통 이용 시설에 대한 편의 향상들이 각종 사업과 연계돼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건축물 전면 공지에 대한 보행 경관 쾌적성 증진을 위해서 기존 미관지구의 전면 셋백 공간을 최대한 경관적으로서 우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로 녹화라든지 공공 공간 개선에 중요한 포커스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경관 품격 향상으로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중심의 문화경관 네트워크 구축 사항입니다. 국가 정책을 연계에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SOC 부분은 이제 중요한 자원으로서 또 부각이 될 수 있고요. 이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도보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각각의 공공공간이나 공공건축물, 또 생활의 어떤 기반 시설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연결 구간을 가로 공간이라든지 공공 공간을 만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경관에 대한 부분들도 업그레이드 돼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는 경관에서는 여가 문화에 대한 네트워크, 그래서 동선을 연결한다는 측면과 그리고 쾌적한 경관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공 공간을 리디자인한다는 측면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170개가 넘는 공공시설 거점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지역민에게 열린 공공건축물이나 공공공간, 그리고 커뮤니티 연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부 공간들을 리디자인하는 부분들이 거점 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활성화 공공공간의 경관 리모델링과 쉼이 있는 공간은 이제 경기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경관 정책 사업으로서 같이 연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제공과 활용도를 증진하는 것들이 이 주요한 사항들에서 또 녹아들어져 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인 활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연 친화성 증진과 문화경관 활성화에 대한 포커스입니다. 먼저 자연 친화성 증진인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제 녹지 공간 같은 경우가 도시 전체 면적의 55% 정도를 차지할 만큼 대단히 녹지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도시 외곽으로서의 살림과 그리고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네트워킹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이제 어떤 녹지에 대한 이제 연속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남겨져 있는데요. 시민들 같은 경우는 공원이나 하천을 이제 점점점 야외 활동의 선호 요소로 선택을 하고 있고, 이것은 휴게나 산책뿐만 아니라 여가 공간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은 자연 경관 자원을 잘 보존해 나가면서도 건축물과 가로 경관의 자연 친화적인 경관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주축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공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제 주요 가로 중심으로 해서 시가지 내 동서 연결 녹지축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경관에서도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지 연속성의 확대나 자연 경관의 자원화를 위해서 녹지 경관축을 만들고 보존에 대한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가져가고요.
녹지 경관 거점과 또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 들어있는 가로 보행에 대한 녹도 부분은 계속해서 증진할 사항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산림 고유에 대한 보전 관리 측면에서 훼손지에 대한 복원 부분과 녹지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건축물 외부 공간에 대한 녹지 확충 부분, 그리고 자연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가로 녹지에도 이제 시민들이 불균형적인 요소들이 없도록 여유 공간이나 유휴 부지를 활용한 녹지 공간의 확충이 또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자연 친화성 증진의 수경관 관리 부분인데요. 수경관 하면 수원시에는 뭐 물을 빼놓고는 또 얘기가 안 될 정도로 수경관 자원이 상당히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 관계시설로서의 저수지 역할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는 문화공간으로서 저수지가 또 여가 생활의 어떤 핵심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도 이제 수경관 자원 같은 경우는 하천 교외의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수변 안에 인공 경관들을 계속 정비해 나가는 사업과 더불어서 야간에 대한 부분들도 활동에 대한 친수성을 높이는 그런 경관계획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관 구조에서는 수변 경관축의 4개 축과 수변 경관 거점이 될 수 있는 저수지 중심으로 해서 경관 구조를 만들고 이 안에서 이제 하천의 고유 자연성을 보존 관리하는 부분과 또 수수한 친수 네트워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변축 주변으로 하는 보행로에 대한 연결 부분, 그리고 노후 하천에 대한 시설과 교량 경관 정비에 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이제 친수성을 높이면서도 미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아이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경관 형성에 주야간 활력 있는 공공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야간 활동의 선호 장소가 지금 현재는 수원 화성이 가장 높고요. 또 광교 호수공원, 그리고 광교 카페거리, 수원시청의 상업거리 이렇게 꼽혀지고 있는데 주요한 공간은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또 상업지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 안에서 대부분은 휴게 산책이나 만남의 약속이나 이런 요소들로 시민의 생활에도 야간 경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밤이면이라는 타이틀로 상징적인 문화재 경관의 중심의 야간 경관 특화 사항과 또 안전한 생활 경관에 대한 사항, 그리고 아름답게 이제 경관들을, 조망 경관들을 명소화시키면서도 활동적인 공간들을 이끌어내는 주축이 될 수 있는 야간 경관 거점들을 활성화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야간 경관에 대한 부분들도 특정 경관 계획으로서 저희가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요 추진 전략 사항으로 해서 이제 호호부실 인이 활약에 해당하는 주요한 아이템 중심으로 경관 구조와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경관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요한 구조와 그리고 관리 체계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경관 자원들은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고 또 그것이 잘 보존되고 관리되고 형성돼야 될 자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체성부터 자연 환경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일으키고 또 주변 주거 환경이나 또 여가 문화에 대한 요소들로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총 6가지의 경관 자원들을 경관 관리 단위를 정립하고 또 유형화시켜서 자원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 자원들이 각각의 권역과 축과 거점 안에 이제 중요한 자원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각각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텐데요. 먼저 경관 구조로서 경관 권역은 다음과 같이 정비되었습니다. 기존 경관계획 같은 경우는 자원 중심으로 이제 경관 권역이 설정되었다면 이제 재정비에서는 2030에 대한 도시 기본계획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경관 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경관축 같은 경우는 이제 총 4가지의 경관축으로 검토가 됐는데요. 녹지랑 수변 그리고 상징 경관축인 경관축으로 검토가 되었고 더불어서 이제 활성화축이라고 해서 경관 활성화축은 앞으로의 도시 거점이 될 수 있는 부도심이라든지 이제 각각의 지역 요소들을 연결할 수 있는 공간들을 가로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구간은 도시 성장을 대비한 향후에 이제 활성화축과 함께 연계하는 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 거점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유지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추가 조성된 자원들은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재정비 계획에서는 이제 경관 권역이 생활권 단위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짜임새 있게 그 생활권 안에 경관 축과 자원의 요소들이 네트워킹 되어져 있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각 코드별로 저희가 세분화해서 유도적인 경관 방침과 또 제도적인 실행 수단과 연계되는 사항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별로 저희가 주요하게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경관 권역 단위 안에서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체킹하기가 쉽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 사항입니다. 기존기획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 구간은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부분적으로 정비되는 부분들은 경계 조정에 대한 사항이고요. 추가적으로 고생역 및 오목천역 부분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존 구역 정비 같은 경우는 관련 지구 및 구역 연계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이제 유지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수원 하성과 원도심 상업지역 그리고 서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일치하는 그 구간들이 경계 조정이 되었습니다. 신구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5년간의 건축물 인허가 현황을 검토를 해서 건축물 빈도가 높은, 개발 빈도가 높은 구역들을 이제 검토를 했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중점경관관리구역이나 경관지구로 설정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설정되어져 있지 않은 사항들을 이제 검토를 해놨고, 이 안에서도 또 조망 영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서 도시 미관이 우려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최종적으로 선정한 것이 고생역과 오목천역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부공원, 수인선의 상부공원화가 되면서 그 도로변의 면한, 상부공원의 면한 가로변의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관리하고자 했고요. 또 공공공지 해지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관적인 관리 사항들이 조금 더 시급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지구 경관관리 방안인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 그리고 시가지 경관지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종전에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전환이 되면서 그 부분들이 이제 도시관리계에서 추후 이제 검토가 돼서 조정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관리 수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관지구에서는 경관관리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가이드라인 항목 부분이 재정비되어져 있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과 경관지구의 관리 수단을 함께 정비를 해서 대부분이 이제 일치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함께 정비가 되었는데요. 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조례 내 관리 요소의 어떤 도시적 관리 차원과 더불어서 경관지구와 중점경관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경관 심의를 통한 지구 및 구역에 대한 운용, 그리고 경관 사업과 협정을 통한 이제 경관 유도 관리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이 안에서는 경관지구 유형별 가이드라인 관리 요소를 이제 발췌를 하고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구체화된 형태로 이제 보강이 되었습니다. 경관협정 체결 유도 요소에서는 이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항목으로서 발췌를 해서 이 부분도 유도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조망경관 계획에 대한 재정비 사항입니다. 기존 계획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관리계획 차원에서 조망경관 영향을 검토를 하고 이제 지구 설정의 어떤 기준으로 그 부분들을 검토를 했다면 이제 본 계획에서는 경관법에 따른 실행 수단을 연계하기 위해서 조망경관에 대한 관리 사항, 그래서 조망경관 자원 주변에 대한 인공 건축물이나 이제 각종 사업에 대한 관리 사항들의 이제 관리 포커스가 들어가 있고요. 또 조망 대상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 조망 경관 자원을 명소화하는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망 경관 하나도 자원으로서의 승격을 시키고 또 이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증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물과 녹음 그리고 문화도시라는 타이틀이 가장 강력한 어떤 도시에 대한 정체성이 될 수 있고요. 이 안에서 첫 번째로는 풍경을 보존하는 그런 요소로서의 어떤 가치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가이드라인이 같이 포함이 되고 또 지속적으로 주변 환경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망점을 명소화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들을 이제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조망 대상은 총 산림 녹지와 역사 문화재를 이제 메인으로 두고 있고요. 관리 대상은 그 주변으로 일어나는 개발 사업이나 건축물, 도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리 수단 같은 경우는 이게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경관 계획 심의나 또 지구나 구역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심의 및 자문에 대한 사항들이 이제 관리 수단이 되겠습니다.
수원에는 전망 명소를 총 20개의 요소로 이제 뽑았는데요. 기존계획과 연계를 해서 주요 자원 그리고 경관 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경관 자원을 뽑았을 때 먼저 시티뷰 전망 명소라고 해서 이제 도시 전경을 바라보는 파노라믹한 부분들을 자원화시킬 수 있는 대상. 또 두 번째는 수변뷰 전망 명소라고 해서 이제 자연 풍경과 도심 수변 안에서 밖을 바라볼 수 있는 자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 문화에 대한 전망 명소로서 화성 중심으로 한 비스타 경관들을 만들어내는 자원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역도시 경관 조망 같은 경우는 도시 전경을 한눈에 담아내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정지된 시점이 아니라 이벤트형 시점으로서 뭐 수원 노을 전망대 같은 요소나 또 플라잉 수원 같은 요소들이 또 같이 결합돼서 관광 상품화되어져 있습니다. 도시 전경을 바라볼 때 원자연에 대한 보존과 또 주변 개발 사업에 대한 조망 관리를 함께 해 나가면서도 지속적으로 명소화시킬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는 그 자원 지점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진입로 조성이라든지 전망대에 대한 명소 그리고 야간까지 머물면서 그 공간 자체를 명소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같이 첨부돼서 이제 조금 더 보강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수변 경관에 대한 조망인데요. 자연 속에서 도시를 본다라는 개념으로 수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해 나가면서도 이 자연 자원들을 조금 더 특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전망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레벨 조망에 대한 명소화, 또 수변 노후 공공시설물들을 개선해서 그 자체를 전망의 장소로서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수변 공공공지 내의 문화의 요소들을 좀 더 많이 활용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 휴게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연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에는 서호 저수지를 포함해서 광교나 원천, 신내, 주요한 자원들의 저수지들이 지금 현재도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 공간들을 계속해서 가꿔 나가는 것도 경관적에서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 경관 자원 같은 경우는 길 위에서 도시의 역사의 품격을 어느 도시보다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수원이고요. 이 안에서는 조망축과 조망 거점이 존재할 텐데 각각의 조망축과 조망 거점은 역사문화 자원이 되겠고 이 공간으로 향할 때 주변 가로변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서 주변 시설물과 그리고 영소적인 특화 경관들을 만들어 나가는 주요한 요소들을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공공시설의 옥상부라든지 전망 공간들을 충분히 확충을 해서 이 공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자원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야간 경관에 대한 재정비 사항인데요. 야간 경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경기도 야간 경관 정책과 함께 연계를 시켜 나가면서 이제 시 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특화 경관으로서 승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또 사업 그리고 사업에 대한 관리 부분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 전략별로 야간 기본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가이드라인들을 보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빛공해 방지 계획으로서 어떤 불필요한 빛 그리고 빛 공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31개 시군이 같이 운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 유지되는 사항이고요. 최근에 경기도 야간 경관에 대해서 이제 큰 방향이 바뀐 부분들을 같이 받아주고 또 관련 사업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경기 옛길이나 이제 능행차로 또 관문이 될 수 있는 역사문화 자원들을 특별한 관문으로 만드는 사업과 또 수원 하성과 광교 호수공원 등 시민들이 주로 많이 찾는 장소에 중심으로 한 주변 빛의 어떤 확장성, 그래서 빛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한 이제 나처럼 편안한 밤이라는 주제로 생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또 업그레이드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수원에서는 각각의 자원들이 조금 더 야간 경관으로서 특화될 필요가 있어서 총 4가지의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화성에 대한 어떤 큰 중요한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행리단길이나 또 전통시장 그리고 이면의 생활지까지 연계되는 빛의 클러스터를 만들어낸다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자원 중심의 거점 부분들을 특화하고 그거에 그치는 반면에 이런 요소들을 쭉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야간 경관 사업에서는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 중심을 수원에서는 수원 하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원의 밤이면 젊음이지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 역세권 중심, 또
이제 광교역이나 뭐 영통역, 성균관대역 같이 이제 교육 문화와 또 상업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장소 같은 경우는 사람과 문화를 잇는 이제 라이트 커넥터 로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또 활성화시키는 기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대한 상권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아름답지인데요. 이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게 산책을 하면서 도보권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공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에너지 자립형 공공공간들을 구축해 나가면서도 이 안에서는 산책 코스를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생활 SOC 네트워킹 구축에서 이제 공공 거점 시설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것과 함께 연계한 야간 경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전하지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세프티에 대한 개념들도 들어있고 또 시민의 어떤 불안한 밤 환경들을 계속해서 보강시키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연계 추진하는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관점에서 상징과 또 쾌적함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야간 경관 특화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제 앞으로의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경관계획의 활용 및 실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사항들은 이제 무조건 어떤 계획으로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실행되고 작동될 때 그 쓰임새가 닿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각종 사업들을 유도할 수 있는 경관 관리 단위별 관리 지침에 대한 재정비 사항인데요. 기존계획에서는 도심 경관 변화에 영향이 큰 심의 대상별 경관 가이드라인에서 개발 사업이나 사회 기반 시설이 누락되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교통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대규모의 개발 사업 시행 시에 가이드라인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강을 했고요. 또 전 미관지구였던 부분이 이제 경관지구로 전환되면서 이 부분들이 보강이 돼서 다음과 같이 이제 크게 3가지의 틀로 가이드라인이 정비됩니다. 개발 사업과 사회 기반 시설, 또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분, 보강 부분과 중점 경관 관리 구역별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공통 그리고 특화 가이드라인으로서 각각에 대한 공간의 특성을 살리는 가이드라인이 보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간 경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사업과 사회 기반 시설, 건축물, 공공공간, 공공시설, 그리고 야간 경관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법들이 적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공원이나 환경조형물, 또 문화재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는 연출 요소에 대한 부분들도 가이드라인 항목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위원회에 대한 이제 역할과 기능이 또 재정비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도 본위원회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주요한 사항들은 소위원회로 이제 이관해서 이제 또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의 역할은 계속 가져가는 반면에 소위원회를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좀 더 강화시켜서 운영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에 대한 개별 안건으로서 색채나 야간 경관에 대한 소위원회 운영과 또 건축물 경관 사업, 또 화성 전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위원회를 함께 개최하는 부분들을 같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부분들은 이제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심의 자문 대상에서 계획과 사회 기반 시설 개발 사업 부분은 기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신설되면서 경관 지구 및 중점 경관 관리 구역, 또 건축물 중에서도 공공건축물과 건축 변경에 대한 사항, 증축 및 대수선, 그리고 인면 색채, 장식 조명 등 야간 경관에 대한 사항, 그리고 경관 사업과 협정 부분들이 소위원회의 다양한 역할들을 담고 있는데요. 심의뿐만 아니라 자문 또 전문가로서의 함께 참여하는 부분들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층수에 대한 이제 규모 조정이 좀 하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성 일대 같은 경우는 사실 경관 심의를 거의 보지 않는 상황인데 그거는 건축물이 들어오는 규모 이하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5층에서 3층으로 전환이 됐고요. 중점 경관 관리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등장한 고색역과 오목천역 일대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공공공지 해지 부분하고 수인성 공원, 상부공원 에 면하는 가로의 첫 번째 건축물 부분이 전 대상으로서 이제 심의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제곱미터에서 2000 이상으로 이제 조금 상향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경관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계획 검토 결과
각종 경관 사업들의 주제 사업들을 실시를 했었고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추진을 해왔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제 사업으로서 발현이 돼서 생활권별로 고르게 경관 사업들이 이제 확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본 계획에서는 시민들의 의견들도 반영을 하고 현장 여건들을 반영을 해서 원도심 생활경관을 개선하고 또 가로경관의 정비 및 개선, 또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인 특징들을 또 발굴할 수 있는 사업, 그 외에 이제 야간경관 활성화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주제는 총 3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이제 접근이 될 텐데요. 생활권별로 이제 사업 리스트는 저희가 발췌가 될 예정이지만 오늘은 주제 사업으로서 이제 포커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사업 포커스 첫 번째는 도시 경관을 쾌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클린 앤 클리어라는 사업의 취지로 좋은 경관을 위해서 신규 시설을 계속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불필요하게 방치된 시설을 걷어내는 사업도 경관 사업의 하나라고 봅니다.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만민광장을 타이틀로 해서 이제 시민주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생활진의 불필요 시설 제거 요청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고 이 안에서 이제 현장 점검과 또 공간 솔루션을 도출해내면서 시설을 걷어내는 클린 디자인 사업, 또 걷어낸 공간들을 다시 재생해서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사업, 그래서 연속하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이 부분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사업 포커스는 생활 가까이 경관 복지 사업입니다. 시민의 일상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내는 사업인데요. 늘 이용하는 가로 공간을 포커스로 두고 있습니다.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공공보행 통로라든지 골목길 경관, 그리고 다리 밑 공간에 대한 밝은 변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놓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생활 루트길 안에서도 계속해서 노출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 공간들은 계속해서 개선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수원형 도시 문화를 다채롭게 만들기 위해서 문화를 이어가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역사 문화 자원들이 곳곳에 근대라든지 과거 역사 문화 요소들이 녹여져 있고 이런 도시의 고유 특성을 강화시키면서도 문화재 구간들을 연결해 나가면서 주변 자원을 명소화하는 사업, 또 야간 체류형 경관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원 거점과 주변 일대의 문화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일목요연한 스토리를 가지고 그 공간들을 연계 확장시키면서 추진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협정제도 운영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제 경관협정 참여 의사는 아직은 사실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이제 취지를 많이 밝히지는 못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협정 추진 시의 문제점이 홍보에 대한 사항, 또 참여를 할 때 이제 참여 절차나 어떤 그런 부분들, 전문가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들이 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본 계획에서는 경관 협정 추진 방안을 크게 2가지의 투트랙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먼저 시체결 유도 경관 협정으로서 리드형 사업을 발굴을 하고 리드형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주요 사업의 주제 사업으로서 토대가 돼서 이제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선도한 후 주민 공모에 대한 협정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또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와 단계별 추진 체계 및 작성 내용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같이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계획들은 지금 현재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수원시 도시 디자인단의 역할들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수원시 도시 PD라든지 이제 경관위원회 전문위원들을 운용을 하면서 전문가 매칭을 하고 또 디자인 유도나 협의 제도를 많이 신설을 해서 중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연계 부분들을 이제 행정적으로는 강화를 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 단순히 심의 제도로서만 유도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이제 사업과 그리고 디자인 경관 사업이나 뭐 각종 유사한 공간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관련 부서 사업들을 함께 연계하는 과정에서도 디자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또 협력에 대한 체계들을 또 만들어 간다는 것도 이제 본 재정비에서는 또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재정비 주요 사항과 또 수원시가 가지고 가야 할 미래에 대한 어떤 주요 포커스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재정비에서는 경관 구조나 관리 수단이나 그리고
그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 기반에 대한 강화 부분들이 이제 재정비될 예정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지속적인 경관 행정을 위한 실행 중심의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본 공청회를 토대로 해서 시민 여러분의 이제 좋은 의견들을 다 끝까지 수렴을 하고 해서 좋은 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관 재정비 사항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은정 소장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토론 준비를 위하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희 나누어 배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토론 준비 위하여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10분이 3시 55분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경관계 수립 보장위원회에 대한 전문가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은 부장이신 수원시 고은정 부장기획관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은 수원시 디자인기획관 고은정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저한테는 이런 역량 있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진행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수원지역건축사회 이영기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SH공사 김혜정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심경미 박사님. 네. 다시 한번 소개 올렸습니다. 저희 공청회는 여러 시민분들을 모시고 보통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이렇게 사전 참석 신청을 하신 분에 한해서 공청회 자리에 참석하시도록 했고요. 이후에 유튜브 녹화 영상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최되는 만큼 오늘 의견들이 모여서 더욱 완성도 있는 저희 경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론자 분들께 의견을 듣는데요. 그 순서는 김미경 의원님, 그리고 이영기 회장님, 그리고 김혜정 실장님, 심경미 연구위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토론 이후에 저희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분들께는 시간 관계상 한 5분 정도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영기 회장님은 수원시 건축사회 회장님이시고요. 우리 집 관내에 있죠.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의 겸임 교수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 건축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시에 아주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수원시 건축사회 회장 이영기입니다. 저는 올해 단체장으로서 여기 나온 건 아니고 수원 시민으로서 수원의 거리를 다니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 수원시의 거리를 다니다 보면 다른 데로 보면 건축물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시설들은 잘 되어 있는데 이게 가로수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경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게 뭔가 도로변에 싣는 가로수도 좀 조정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기반 시설들이 도로변에 전부 다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으로 이동할 때 경관을 좀 많이 해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시 계획을 할 때 같이 수반이 돼서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건물과 도로와 도시 경관이 한번에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경관 계획이 좀 됐으면 하는 거고요. 특히 또 요즘에 보면 안전이라는 목적과에 학교 주변이라든가 사람이 이제 이동이 많은데 보면은 임의적으로 색깔도 어울리지 않는 이 난간이라든가 보호장치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도시 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좀 변경을 해서 이것도 경관 측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거는 우리 수원시라는 게 바뀌어 나가고 화성 얘기하면 수원에서 오신 분이네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외로 보면은 수원 화성이라는 문화재로 인해가지고 기존 시가지들을 보면 지금 발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 전적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보는 문화재 기본 계획에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본 계획이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건축물이든 전부 지붕을 뭐 금속기와나 어떤 기와의 형태를 띄워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다 보니까 건물이 거의 동일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 형태 자체가 지금 너무 획일화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층수라든가 높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거 대안은 좋은데 그 건축물 자체 형태 자체는 각자 시민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좀 나름대로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쪽으로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도시 정비 계획이 상당기획 수립이 몇 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피드백이 안 되다 보니까 매 단계마다 어떻게 변천사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지금 특히 이 정비계획 변경할 때는 매년 5년 단위로 해서 수원시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거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요.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좀 주셨네요. 네, 그런데 저는 조금만 소리를 조금만 더. 네네. 다리를. 네네. 잘 들리시나요? 네. 예. 회장님 말씀을 저는 통합적인 경관과 개성이 있는 건축물들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김미경 의원님, 네, 현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이시고요. 전 교통건설책위원회 위원장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이외에도 경찰청의 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우리 시의 그 공유자전거 도입에 아주 공로가 많으신 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분을 도시의 사회 문제 해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현장에서 민원과 행정을 중재하시는데 아주 탁월한 역량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먼저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수원시 경관계획 수립 공청회 우리 토론회에 함께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원은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활용해서 역사와 경관의 지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우리 수원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화성이라든가 공통적인 수원이 물과 함께 공존하는 이런 경관들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저희 수원은 산과 물과 역사가 공존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데 수원을 보면 제 지역구에 팔달산과 숙기산이 함께하고 있어서 종조의 효의 도시로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 생태적인 이런 도시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런 도시 미관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가로수로 인한 경관들이 여러 구, 4개 구를 보면서도 맞지 않는 부분들, 또 화합되고 미관들이 함께 어우러지지 않는 부분들과 두 번째로 지금 학교 주변의 난관과 보호장치들이 현재 도시 미관들하고 맞아지지 않는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또는 도로라든가 단절된 이런 미관들에 대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문제들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도시의 경관 중에 2017년에 조사를 해놓은 꼴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교차로에 꼴대가 10개, 20개씩 있으면서 도시의 전체 미관들을 가장 근본적으로 흡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한 교차로를 관심 있게 지켜보다 보면 뭐죠? 우리 가로등과 보안등, 그리고 이정표, 전봇대, 신호등, 이 많은 꼴대들이, 그리고 거기에 더하게 된다면 단속 카메라와 또 투비 카메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돼서 10개 이상의 꼴대들이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 교차로뿐만이 아니라 골목골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시의 곳곳에서 미관을 헤쳐가고, 또 하나 우리 이영 대장님 말씀하셨던 학교 주변이라든가 도로의 모든 가로 중앙분리대라든가 또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물론 당연하지만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도시의 환경과 아이들의 안전과 그리고 모든 도로의 이런 흐름, 교통의 흐름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팔달산과 그리고 지역의 전통시장과 구도심에 어울리는 이런 가로 환경을 위해서 얼마 전에 저희 가로수를 한번 스토리텔링을 해봤습니다. 저희 가로수가 수원시 최초로 배롱나무를 심어봤어요. 정말 어렵다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가로수를 원도심에 꽃이 활짝 피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가로수를 심어왔는데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훌륭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 말씀 주신 걸로 저는 이해되는데요. 우리 시에 굉장히 자원이 많은데 그런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거기 소프트웨어가 결합되는 그런 통합적인 경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수직 구조물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풀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안전봉도 많고 볼라드도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계셨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꼭 예산 만들어 주시면 꼭 정리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김혜정 실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간복지전략실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략실은 사장 직속 부서입니다. 저희 부서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략실장님으로 계시고요. 이분은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평창의 그 도시 경관 개선을 총괄했던 그런 역량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분을 모신 이유는 우리 시 최초의 경관 계획의 책임 연구자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저희 경관 계획에 이해가 탁월하고 또 애정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자,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출발한 김혜정입니다. 늘 이제 경관 계획에 대한 얘기하면 저는 근처에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공간을 좀 공유하기도 하고 계획에 대해서 한 10년 동안 드문드문 추정을 해오면서 이 과정을 보면서 좀 느끼는 바가 좀 남다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지인이지만 외부에 사람 눈으로 이제 수원을 항상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과정들을 나름 모니터하는 그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말했는데 저는 수원에 이 가지고 있는 경관 자원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손꼽을만 하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경쟁력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그랬고 기본적인 골격이 너무 잘 갖춰져 있는 이제 도시인 거죠. 저희가 익숙하지만 이것들 경관적으로는 이 경쟁력이 엄청난 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어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일단 과거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이 품격이 있는 도시가 이게 대한민국에 많지만 이 품격이 있는 도시가 일상이 돼서 저희의 일상적인 경관을 형성하는 도시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다 이제 문화재로 이제 보전 중심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 많지만 저희는 일상 경관, 생활 경관에서 이것들을 너무 그냥 쉽게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리고 현재도 수원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고 앞에 이제 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여기서 다른 도시로 갈 사람들도 별로 없고 만족도도 높고 수원에 대해서 나이도 보면은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개발을 통해서 여기 여지가 굉장히 많은 도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개발 가능성들 개발 이제 땅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서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기대감이 있는 도시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보면 수원같이 매력적인 도시가 극히 드물고 정말 보물 같은 도시다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번 이제 경관계획을 하면서 이제 재정비를 또 하게 됐잖아요. 또 재정비를 통해서 점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더 뚜렷해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좀 정체성들이 좀 이제 정교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개인 내용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라는 그 개인 내용을 좀 봤고요. 이 중에서 경관계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그전에는 이제 시민 중심에 관리를 좀 많이 했는데 이번 재정비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실행력이 좀 많이 강화돼서 수원시에서 직접적으로 행정력이 이제 매칭되어서 움직일 것 같은 또 기대감이 또 생기는데요. 이제 화성에 대한 것들도 화성이 말이 많죠. 또 수원하면 화성이긴 하지만 또 화성에 왔으면 또 실망도 됐고 생활에 불편함도 있고 하지만 이게 기존에 있던 것보다 조금 더 단위를 작게 해서 이제 소위원회를 활용하고 별도 관리하는 주체를 만들기도 하고 아까 말한 그 기존에 있었던 5층에서 있었던 벌어졌던 뭐 잡지 못한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고 아까 말한 너무 획일적인 그 지침에 의해서 진행된 것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 걸로 보여져서 화성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우리가 원했던 가치대로 움직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특기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그 반가운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실행 중심 중에 또 하나 이제 경관행정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디자인단의 역할인데요. 이제 수원이 다른 타도시보다 이런 것들에 대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디자인 관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타도 사업조도 되게 잘 되는 편이거든요. 타도시에 비해서 여기 있으면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잘 되는 편이에요. 이렇게까지 계획이 연동되거나 서로 주고받고 이런 데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도시 디자인단이 아까 말했듯이 이 별도의 유소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아주 작은 것들은 스스로 지침보다 좀 더 직접적인 관여를 해서 이 실행을 좀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이제 체계를 갖춘 거. 이것만 해도 재정비를 통해서 기존의 경관계획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좀 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이 개인 내용을 실행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것들이 재정부에서 굉장히 큰 내용이고요. 이것만 해도 이 경관계획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역할이 부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재정비를 통한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공청회 하고 또 이제 위원회 또 통화하면서 다듬어지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좀 정교한 칼라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는 체계를 한 다음 정부까지 한번 잘 운영해 보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또 우리 몸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네, 굉장히 방대한 양이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캐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저희가 요청 드릴 때부터 이제 우리 시가 특례시로 바뀌고 그래서 그것에 걸맞는 경관이어야 한다라는 요청을 좀 드렸었고요. 그 바람에 재정비 계획이지만 재수립 수준의 아주 탄탄한 리서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원시의 굉장히 좋은 도시 스케일 이런 것들을 유지시키면서 또 앞으로 굉장히 많은 개발에 대응하는 계획이 되기를 바랬었고요. 그리고 경관계획이라는 게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로 뭘 하겠다는 거지 잘 안 읽히시겠지만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이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구조적으로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경미 박사님 의견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이분은 건축과 도시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지금 한호 그리고 이런 경관 그리고 공간환경 전략계획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총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디자인단에서 공간환경 전략계획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담당하고 계시고요. 예전에는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 사업 할 때도 또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수원과는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심경미 박사님. 안녕하세요. 소설가인 신경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래된 도시 공간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은 조금 한참 되긴 했는데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자문을 했어요. 도청을 자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연구원이 그때 평촌에 있었는데 그때 매번 화성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청 옆으로 이렇게 거의 한 달에 최소 2번은 왔다 갔다 다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말씀해주신 저희 이제 국토부하고 국토환경 디자인 지원 사업이라는 걸 거의 10년, 11년 정도 지원 사업을 같이 꾸리고 이제 운영을 했는데 수원이 그 파장초등학교 앞을 하셨는데 이제 그 사업은 끝나고 이제 공간환경 전략계획이 말하는 버전 2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획을 하신 것 같고 대부분을 실행을까지 마무리한 거의 유일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면 진짜 한 30%, 20, 30%만 돼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기대도 많이 안 했는데 그 계획이 굉장히 좋은 계획이긴 했는데 그 실행까지 가는 건 사실 또 다른 문제인데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셔서 그거를 해서 가보시면 아마 공간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 거를 주민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는 또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원 경관계획 제출이 많은 짧은 시간 듣고서 느낀 거는 경관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굉장히 너무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가 봤을 때도 되게 복잡하고 조금 얘기하고 있는 건 많은데 이게 돌아갈지 이걸 만들기 위한 만든 계획인 건지 이런 생각이 그때 되게 많았는데 오늘 받은 느낌은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수원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수원의 어떤 경관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떠한 요소나 축이나 그런 것들을 살려나가겠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됐다는 인상을 일단 받았어요. 특히 이제 제가 저희 연구원 안에 경관센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도시설계도 하고 건축도 했는데 경관이라는 분야를 이렇게 따로 별도로 껴놓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시설계나 건축하고 다른 것들 지금 경관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는 경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단일 부서나 어떤 하나의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특히 시민이나 주민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건축 없는지, 도시설계 없는지, 도시재생 없는지, 아까 뭐 도행도 나왔어요. 도로 교통도 나오죠. 하천장도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따로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경관센터를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도대체 뭘 나와야 될지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저희는 이제 정책기관이니까 특히나 정책 대상으로서 경관을 뭐를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경관계획이라는 것도 어떤 정책 계획의 하나인데 뭐를 타겟팅해야 하면 명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연구원에서 포럼을 했는데 3가지 주제를 잡았어요. 앞으로 경관을 소위 잡아가는 대상을 중앙경관, 역사경관, 도시개발경관 이 3개만 잘하면 경관의 위상도 명확해지고 지역의 경관, 적어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관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특히 국토경관, 지역경관. 근데 오늘 뭐 역사경관 당연히 수원 뭐 대표적인 도시고 긍정적인 답을 주셨고 또 중앙경관 하기 위해서 공항 정도에 설정하시고 중앙경관 거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다뤄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원자연 요소를 보존을 해서 한다는 건 이제 아마 도시 관리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어쨌든 매우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되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좀 공청이니까 조금 더 바라는 점 이런 거 한 2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이 3가지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나갈까 생각을 할 때 우리 전문가분들만 중요하다고 공무원분들이나 전문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경관은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좀 참여하거나 공감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만 좋다고 해가지고 지켜줄 게 아니고 심지어 규제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역이 좋은 경우 혹은 지금 맡고 있지만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공간 더 좋아졌으면 하는 공간 대상 그걸 좀 명확히 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뭔가 추진을 해도 반발이 없거나 관심이 높거나 참여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생각하면 저희가 경관 자원을 조금 명확히 하자는 얘기들을 최근에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중에 경관법을 좀 개정하려는 걸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반영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조금 계속 끌고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험에서도 좀 많이 요소는 들어가 있는데 그 경관 자원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한번 뽑거나 선정하거나 선호도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지금 저희가 여기 계획에서 다루려고 중요하고 생각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시민들도 그렇지 우리가 같이 이걸 만들어 나가야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는 과정이 조금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게 없다고 이 계획 자체가 문명은 아니니까 다음에 혹은 이후에 그런 과정을 조금 더 한 번 더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점경관관리구역도 이제 세 군데를 검토해서 이제 한 군데 추가하셨는데 그게 이제 추가하는 게 또 얘도 이제 관리를 조금 받고 이러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환경도 좋아지면서 뭔가 지원도 따르고 뭔가 주민 참여도 이끌어내고 그런 것들이 같이 되는 지역이라는 인식을 조금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규제 많이 했었는데 규제라는 거는 내가 관리를 받는 대신에 뭔가 좀 혜택도 있는 지역으로 하면은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고 해서 필요 없고 없다고 해서 필요한 그런 지역은 아닌 접근 방식으로 가야 된다. 결국은
우리 지역의 경관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거나 경관이 더 좋게 만들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계속 훼손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지역이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그 구역의 운영이 규전안이 아니라 지원이 되고 그래서 많은 지역들이 선정이 조금 더 많은 지역이 선정이 돼서 그게 경관이 중요한 지역이라는 그런 인식으로 가져갈 수 있게 조금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전문가들이나 국토부나 저희도 좀 노력을 해서 중점경관 관리구역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이거 추진되는 사업 추진기를 드렸는데 시행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수원시는 굉장히 특수한 모델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기획관님도 앉아 계시지만, 외부 민간 전문가가 맡으시고 또 담당 부서가 전담 부서가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관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뒤에 아마 한번 그걸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랑 그 사업을 추진력 있게 구성한 것도 좋은데 그 사업들이 다 도시 디자인이라서 담당하는 사업이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은 관련된 다른 부서들도 이 내용을 공유하고 같이 협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 기획관님이 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지역에 굉장히 특수한 모델이지만 그래도 또 다른 좋은 모델로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관은 관리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은데 이러한 구조와 조직을 갖고 있는 수원시에서 어떻게 또 실행체계를 만들어 나갈지는 기대가 많이 되고 또 많은 다른 부서나 일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공공디자인도 또 따로 돌아가잖아요. 다른 데는 그게 굉장히 많이 상충이 되거나 심의진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계획에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뭐 말씀을 나눈 것도 없었는데 저희 계획을 굉장히 좋게 평가해 주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신경희 박사님 경기도 문화재 시리할 때 왔다 갔다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일한 시기에 같이 뵙게 된 인연이 있고요.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그 수원의 공간환경 전략계획 10년에 걸쳐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자마자 이번 계획도 시작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완성을 잘 해 나가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그 주민협정 그 시민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주민협정도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수원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조금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이번 계획에 담았고요. 그리고 중점 경관관리구역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경관을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을 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규제로 느껴지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면 수긍하겠다. 또 필수적으로 이건 꼭 필요하겠다. 또 제한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이건 굉장히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크게 보면 이점이 있다라고 공감해 주시는 부분들만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행력이 경관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처럼 굉장히 여러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컨트롤, 그래서 통합적인 경관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어찌됐든 굉장히 노력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기대를 해 주신다니 더욱 어깨가 무겁습니다. 부서 협력, 시민 협력 이런 것들이 결국 좋은 경관을 만드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네 분께 감사드리고요. 수원시 경관계획 지정기업을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 중심이 제안해 주신 토론자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공청에 함께하신 시민분들께도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 자체가 일반 통행이 아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수원시 경관계획 제정위원 구성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